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상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 이상한 건 아닌데, 조금 토지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일 조금 키울까요? 키우면, 뭐가 문제냐? 계획관리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적극 추진을 하겠다. 네, 요게 제일 첫 번째인데, 간단한 것들은 한번 간단하게 놓고 볼게요. 여기 택배 집배송 같은 경우에 공공청사에다가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하나 나왔고, 농림지역에 농업기계 수리점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뭐 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행위 제한을 그냥 순수한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거기 뭐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일정은행 소매점만 허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농업기계 수리점을 허용을 하겠다는 건데 입법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가 편법으로 가냐면 이게 위치가 좀 좋은 데는 지금도 일정은행 소매점이나 농업보호구역에 일정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용도 변경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임대를 많이 주죠. 이 농기계 수리점도 그럴 공상이 다분합니다. 농기계 수리점으로 허가를 받으셔가지고 아마 임대를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도시계획 시설 내에서 보시면은 수소, 충전소 이런 것들도 뭐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도 뭐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는 한번 보죠. 뭐 요게 생각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어떤 문제가 발생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이제 봉담 분천이라는 동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보행자라 이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를 만들었어요. 보도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음식점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차를 타고 쭉 가다가 그 앞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 내로 바로바로 진입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쳐버리면은 사람이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서 영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죠. 예,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여기가 이제 보통리 저수지예요. 저수지인데 이번에 도로를 1차로에서 편도 2차로 확장 계획을 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이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제 부서졌어요. 부서졌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로 이제 요게 이제 다 먹어 들어가 가지고 지금은 현재 건물이 이제 지어지지를 않죠. 예,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다각으로 돼 있는데, 예, 요거 만약에 상가나 이런 걸로 바뀌었을 때 주차장법의 계산에 의해서 주차를 뭐 한두 대를 만약에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요 건물은 임대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쪽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넓어서 여기 같은 상가를 많이 졌는데, 이게 확장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여기다가 만약에 차량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게 지나갈 수 있게 만약 보도까지 딱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 이쪽 상권도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오늘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요 계획관리의 난개발 방지, 요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죠.
여기 보시면 B도시 내에 개별 입지 공장 같은 경우에 이 난개발이 많이 발생되니까 계획관리 지역에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이것이 한해서 공장 및 제조업소를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공장이나 이종근생 제조장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보존녹지에서도 공장을 첨단 업장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종근생 제조장도 많이 이제 지으셔가지고 임대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법이 이제 실행이 되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종근생 제조장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물론 3년 이상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지만 또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의 공장은 첨단 업종에 한해서 들어가는 건데 요것도 좀 힘들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좀 말은 어려운데 요게 이제 저희가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하는 스터디 교재인데 내용은 한 150페이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50페이지인데 하여튼 사설은 너무 길었죠. 하여튼 성장관리 방안은 뭐냐면 주요 도로변 쪽으로 해가지고 양 옆으로 해서 화성시가 권장사항에 상가나 주택이나 이런 걸 줬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인센티브지 따지고 보면 인센티브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조목조목 따져보면 규제사항하고 권장사항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권장사항은 별로 없고 규제사항으로 자꾸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에 보시면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는 이종근생 제조장도 공장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겠다라고 아예 못 박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나오는 그거하고 성장관리 방안하고 같이 보시면 아마 이제 개별 입지에 이종근생 제조장을 져서 짓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관리 방안에 보면은 제일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 보면 규제입니다. 규제 부분에 쭉 보시면 국토법에서 나오는 허용 용도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 방안에 용지별 불허 용도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막겠다는 겁니다. 뭘 막겠냐 하면은 격리병원, 순환시설, 폐체장,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아니면 위험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막아버리고, 주거나 근생용지 같은 경우에도 공장은 허용이 되는데, 이게 대기, 수질, 소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폐수가 거의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나온 거를 종합을 플러스를 시키면, 자연녹지나 선상녹지는 아예 제조장이 못 들어오게끔 막겠다는 거죠. 요게 이제 포인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화성시가 제시한 기준대로 건물을 졌을 때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는 건데 이거 다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채점표가 있어요. 이렇게 채점표가 있는데 이 채점표대로 다 준수를 했을 때 이제 추가 10% 정도 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장관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금지 건축물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컨테이너하고 천막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막겠다. 이런 거고요. 조경 면적도 이제 일정 면적 이상이 넘어가면 15%로 올리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쉽게 얘기해서 성장관리 번역이 운영 지침을 잘 보시면 말은 굉장히 좋게 써 있는데
조목을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규제가 센 지역입니다. 세고 이 도로 같은 경우에도 도로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건물을 이렇게 똑바로 지라는 거죠. 이렇게 삐뚤게 짓지 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규제사항에 색깔도 일부 규제는 해놓고 가사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없게끔 막아놓은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장관리원역에 보시면 도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이 있고 보라색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는 주거 근생용지인데 여기서 근생용지는 이전 근생 제조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조장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규제 쪽으로 가고 있다. 규제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잘 보시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국토부가 오늘 얘기한 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생산녹지입니다. 생산녹지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이종근생 제조장을 지으려고 했을 때 국토부에서 나오는 그 법령이 다시 3년이긴 하지만 정식으로 되면은 여기다가는 그러면은 공장이나 이종근생 제조장을 못 짓는다는 거죠.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3년 안에 빨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셔야죠. 받으셔야 되고 3년 동안에 아마 대부분 화성시가 성장관리원역을 조금 더 많이 지정을 하고 자체적으로 아마 지침을 더욱더 강화를 시킬 겁니다. 이게 성장관리원역이 따지고 보면 도시계획 심의하고도 비슷해서 보는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도로 조건도 좀 보고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표고, 경사도까지도 다 보는 거라서 성장관리원역이 조금 더 세지면은 아마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다. 근데 동네 주민이 난개발을 그만하라고 하니까 화성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은 정남도 그렇고 팔탄도 그렇고 사실 난개발을 많이 한 거는 사실이죠. 네, 감사합니다.